정주영은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형제 여동생 중 맏이었고 집안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 그는 조부가 운영하던 서당에서 한문과 유교적 가르침을 일부 받았지만 사실상 정식 교육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원래 선생님이 되는 꿈이 있었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농사를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과 농업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6살 무렵 더 나은 삶을 위해 집을 탈출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버지에게 붙잡혀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떠날 때 기차표를 사기 위해 아버지의 소를 팔았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후 그는 서울로 상경했고 인천 부두에서 하역 노동, 건설 현장 잡일, 목재 장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살기 위해 몸으로 부딪히는 생존 전쟁이었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정주영은 일을 하며 여러 가게들을 관찰합니다. 그렇게 눈에 들어온 사업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쌀가게였습니다. 서울 시민이 매일 먹는 걸 팔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의 첫 사업은 1938년 쌀가게를 시작합니다. 정주영은 잠도 거의 안 자며 장사했고 정직하고 가격을 속이지 않아 손님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사회구조와 경제적 억압 그리고 쌀 배급제 등의 제약 때문에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주영은 가게가 망하자 그는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확신을 얻습니다. 나는 사업 체질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쌀이 아니라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고 정비 수요가 계속 커질 것이라 판단한 정주영은 모은 돈과 빌린 돈을 모두 털어 1940년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합니다. 여기서 그는 기계를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사업의 기본을 완성합니다. 이 자동차 정비소는 훗날 그가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차를 고치러 오는 손님 대부분이 운송업자,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늘 비슷했습니다. 길이 없어서 늦었다, 다리가 무너져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죠. 정주영은 그때 처음으로 자동차 너머의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의 시선은 자동차 정비소를 넘어 건설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1945년 해방 직후 도시는 엉망이었고 시설은 낡았으며 복구해야 할 것 투성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이 상황을 보며 생각합니다. 지금은 혼란이지만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온다.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번 돈, 사람 관리 경험, 현장 감각, 그는 이제 공사를 맡아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1947년 정주영은 작은 건설 회사를 세웁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도로 보수, 소규모 공사, 남들이 꺼리는 일들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약속한 날짜는 반드시 지킨다. 공사는 끝까지 책임진다. 이 원칙은 그의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합니다. 1950년 6.25 전쟁, 도시는 다시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주영 역시 모든 것을 일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진 다리, 폭격으로 끊긴 도로를 보며 말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복구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끝나자 정부는 도로, 다리, 항만을 급하게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정주영은 작업 인부를 모으고 장비를 구하고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전쟁 이후의 시대를 가장 먼저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정주영은 느꼈습니다. 이건 잠깐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계속해서 공사를 해줄 회사가 필요하다. 그는 회사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름이 현대입니다. 정주영은 여전히 사무실보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현장에 나갔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했습니다. 직원들이 말립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현장을 모르면 회사는 절대 크지 않는다. 건설을 하며 정주영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길을 만들면 차가 다니고 차가 다니면 산업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왜 우리는 남이 만든 차만 써야 할까? 1960년대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자동차 산업이 없었습니다. 정주영은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시작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고치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가 돼야 한다. 정주영은 현대 자동차를 세웁니다.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부품도 없는데, 하지만 정주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나라는 없다. 그는 기술을 배우고 사람을 데려오고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보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가 세상에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차를 만들고 나자 정주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차를 만들 수 있다면 배도 만들 수 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는 완전히 다른 산업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로 만들고 용접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건 같다. 아무것도 없는 울산 바닷가에서 그는 조선소를 시작합니다. 도면도 경험도 부족했지만 그는 주문부터 먼저 받습니다. 일이 있으면 방법은 생긴다. 그렇게 세계는 그의 배를 보게 됩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건설업체들이 중동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 정주영은 이 시장을 보며 망설입니다. 이건 기회다. 하지만 한번 잘못되면 회사가 끝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중동행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국내만으로는 더 이상 커질 수 없다.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낮에는 50도를 넘는 더위, 밤에는 모래폭풍, 인부들은 병들고 쓰러지고 공정은 계속 늦어졌습니다. 공사 지연은 곧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정주영은 현장에서 밤새 지도를 펼쳐놓고 혼자 계산합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현대는 다시 못 일어난다. 그는 포기 대신 속도를 택합니다. 장비를 더 투입하고 공정을 쪼개고 사람을 나누고 잠을 줄입니다. 결국 현대는 약속한 기한을 맞춥니다. 이 한 번의 완주는 현대를 약속을 지키는 회사로 만듭니다. 조선소, 자동차, 건설까지 정주영은 기업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동 공사를 하며 정책 하나에 사업이 좌우되는 걸 봤고 국내에서는 규제와 행정의 벽에 수없이 부딪혔습니다. 그는 점점 깨닫습니다. 기업만으로는 안 된다. 제도와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이 생각이 그를 정치라는 영역으로 끌어당깁니다. 1992년 정주영은 결단을 내립니다. 기업인으로 쌓아온 명성과 자본, 그리고 해냈던 사람이라는 이미지. 그는 믿었습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해본 사람이 필요하다. 그는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국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기업인은 기업만 해야 한다. 정주영은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든 사람이다. 그의 자신감은 과거의 성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정주영이 알던 세계와 달랐습니다. 기업에서는 결정하면 움직였고 실행하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말이 먼저였고 타협이 필요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국민에게는 그의 진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기존 정치 세력의 벽은 못 봤습니다. 결과는 패배, 정주영은 대선에서 낙선합니다. 그에게 정치 임무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공개적 실패였습니다. 정치에서 물러난 정주영은 다시 사람을 향합니다. 기업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돌아보고 사회에 남길 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병원, 장학사업, 사회복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다시 통일을 떠올립니다. 정치로는 실패했지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선택의 끝이 바로 소떼방북이었습니다. 1998년 정주영은 소 1000마리를 이끌고 북으로 향합니다. 이건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한 개인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총이 아니라 생계를 들고 간다. 대립이 아니라 함께 살 길을 보여주고 싶다. 정치에는 실패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여전히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의 인생은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잘 될 때도 위기였고 위기 속에서도 다음 길을 고민했습니다. 2001년 그는 조용히 생을 마칩니다. 하지만 그가 던졌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된다고만 말하는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앞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됩니다.